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에 비례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던 더불어시민당은 아니군요. 더불어시민당이 아니죠. 이게 민주당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시민당입니까? 예. 공관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오전 브리핑이 취소됐고 발표도 연기가 됐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어요. 8시에 원래는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는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자, 총선 특집 지역구 순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총선이. 그래서 이쯤 되면은 화제의 지역구에 가서 그 후보들의 면면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에서 들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 기회가 이번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순서는 대구 수성갑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현재 지역구죠. 거기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면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두 후보 모두 자그마치 5선 도전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여권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는 거고 주호영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야권의 차기 당권 주자로 우뚝 서는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승부. 그래서 뜨거운 곳 가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하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정말 죄송하고요, 우선. 예. 주민들을 만나기가. 그리고 또 이 주민들을 사실상 뵐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유원지 쪽에 쭉 인사를 좀 다녔는데 예.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민망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세라고 할까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뭔가 지역 민심이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실 텐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아직은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시죠. 워낙 또 코로나19가 주는 주름살이 워낙 깊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이 역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구 경제가 사실 마비되다시피 한 게 한 2주 가까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한 2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마음들이 아직은 그렇게 내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시겠어요. 이른바 판세라고 할 만한 게 짚혀지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좀 거리는 어둡다. 멈춰 있다. 이 말씀. 예. 공통 질문입니다. 대구 수성갑에 왜 나 김부겸이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저는 2012년에 제가 경기도 군포에서 3선을 하고 그렇게 대구에 올 때 저는 한번 지역주의 벽을 넘어서 한국 정치의 어떤 풍토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리고 대구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정치를 끝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걸 지켰더니 지역 주민들이 저희 어떤 그런 신의라 할까요? 그걸 보시고 지난번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수성 구민들에게 한 번 더 신임을 받으면 제가 그만큼 정치적 역할 또 제가 생각해왔던 지역주의와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한번 해볼 그런 기반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모든 정치적인 운명이라 할까요? 예. 앞날을 우리 대구 수성갑 주민들에게 제가 다 그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수성갑에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 정치적인 모든 운명을 건다 지금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네네.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되시면 사실상 대권 주자로 그동안에도 거론됐지만 우뚝 서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민들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속마음도 있으신 거죠? 아직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고요. 또 지금 대구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명구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제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고 예.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서 아직 역병에서도 이 불안한데 여기서 웬 뜬금없는 대권 노름이냐. 그러실까 봐. 예. 말씀하시는 게 조심스럽다. 오히려 차근차근하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다시 신뢰와 격려를 받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제 경쟁자인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부겸 의원과의 승부는 이념 대결이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독재 사회주의로 가느냐 그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주 의원도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소위든 뭐 프레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고요. 또 특히 뭐 대구라는 데가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완강한 부석이 있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대구 경북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고 공포고 어두움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위기를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서민 경제라고 할까 또 중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모든 뭐 일정이나 정치 이전에 삶 자체를 이어가는 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 대결 이것은 조금 저는 번지수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시민들이 너무 힘들고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주 의원과 저는 서로 간에 그런 정도의 신뢰는 있으니까 오히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뭐 선거 운동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기왕에 배정된 추경이라든가 대구시가 자체 마련한 재원 등을 가지고 바로 어떤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과 공약 또 그런 실천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도움이 되는 공약,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코로나19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심은 지금 정부에 대해 싸늘하다. 지난주부터 다시 요양병원 중심으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방역당국이 이런 복지시설 집중 점검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 코로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이런 좀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초기에는 이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막지 않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니까 이게 뭐 한 나라를 막가서 이게 감염병이라는 게 차단이 되고 이런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누구 잘못이나 책임이다 이런 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차근차근히 복귀를 해보면 거기서 분명히 문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미숙했던 것도 있을 거고 제도 미비도 드러날 겁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굳이 예를 들면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집단시설 같은 거 그걸 일체 점검을 해야 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에 있습니다.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에 있죠. 그걸 가지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략이다.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자꾸 시민들의 마음은 허탈한 거예요. 그래도 저나 저 공인학 의원이 노력을 해서 그것도 1조 가까운 예산을 더 따왔으면 이걸 어떻게 빨리 시민들한테 직접 도달되어서 도움이 되고 어떤 희망을 갖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지 맨날 그냥 이 모든 잘못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만 외치면 그럼 시민들은 정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선생님도 알다시피 재난이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쓰러지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문정부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는 것으로 끝날 거. 그래서 화풀이를 한들 그게 무슨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풀이. 그러면 대구 권영진 시장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강윤석 청취자가 지금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여러 한 분들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 지역의 그분이 이 감염병과의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전쟁 중에는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의 잘잘못은 그때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우리가 징비록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자. 우선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이 총선에서는 늘 나옵니다.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을 주호영 의원은 말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김부겸 후보를 찍고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김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 의원이 하셨거든요. 정권 심판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의원께서야 오랫동안 16년 동안 공을 들이던 옆 지역에서 갑자기 오셨으니까 이 지역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옆 지역이면은 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바로 옆인데. 아무래도 잘 다르죠. 서로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레임을 그렇게 크게 걸어야 아마 이제 싸움을 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서 지금 프레임을 좀 크게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론 뭐 문재인 정부가 원래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정책들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밑바닥까지 제대로 전달되거나 또 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일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이 저성장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이 국민들의 밑바닥 삶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또 절박성도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뭐 비판하는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게 우리가 주어진 현실적인 조건이나 자원 내에서 그건 아마 노력을 한 정권이라고 볼지 예. 아니면 정말 그분들 주장하는 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그 국민들이 심판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김부겸 후보 지금 여러 분 만나고 계시는데요. 당과 관련된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원래 김부겸 의원은 이 비례정당 참여하는 거 부정적이셨잖아요. 소탐대실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예, 초기에 제가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예. 이제 당원 투표로 결정된 사안인데요. 예. 그걸 뭐 지금 선거를 불과 한 20일 앞두고 다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지금은 이제 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말씀은 여전히 이 길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모양입니다. 뭐 그런 판단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맡겨 두시고요. 예, 네. 질문하시죠. 뭐. 예. 열린민주당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처음에 어쩌다가 소수 정파의 어떤 원내 진입이라는 그런 제도의 설계한테 맞지 않느냐는 이유 때문에 이제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 아직까지 뭐 여러 정파들 또 여러 소수 의견들을 잘 설득해서 한 2, 3일 남았잖아요. 예. 그 사이 내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 친구들이 정말 좋은 뜻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중에서 실망하신 분들은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 혼 좀 내시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부겸 후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